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질 거예요. 당신과 유나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봤나요? 딸이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면요? 결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를 거부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메일이 가져온 진실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올해 40살이고 대한민국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늘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늘어선 나무들, 활기찬 전통시장, 그리고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도 특별할 것 없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트럭 운송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지만 꼼꼼함과 인내심을 요구하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잘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 지연은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으로 집 근처 지하철역 부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아침마다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출근길에 오르는 풍경으로 가득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북적입니다. 지연과 저는 1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둘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고생이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직후 처음으로 북평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부엌은 너무 좁았지만 그곳은 우리 둘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김치와 밥을 비벼 먹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은 남동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한결 여유롭습니다. 딸 유라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예술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유나의 밤은 항상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동물 캐릭터부터 정교한 풍경화까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끔 저는 지연과 함께 유나의 그림을 보며 우리 딸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뿌듯해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 근처 빵집에서 빵과 두유 한 병을 사옵니다. 지연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유나는 빵 한 조각을 간단히 먹은 뒤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 엄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고 TV에서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다소 엄격한 면이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큽니다. 우리는 거의 싸우지 않았고 작은 다툼도 금방 해결하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인천대공원을 산책하며 유나는 풍경화를 그리고 저는 카메라로 새나 벚꽃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런 평화로움이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평온한 일상 뒤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파도는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에 한 통의 이메일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제목에는 단순히 확실하신가요? 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이메일을 열어보니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믿음직한 여자인가요?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홍대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식의 이메일은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메일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일까? 지연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혹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의심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가 맴돌았고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겠다고 지연에게 말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고 몰래 집 근처에 주차해 있던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카페를 조용히 지켜보며 지연이 문을 닫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나자 지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대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택시를 타고 그녀의 행선지를 쫓았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나자 지연은 홍대의 한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는 척하며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옷차림의 남자였으며 매너가 좋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텅 빈 듯했고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마저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설마 진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그 남자에게 신경을 쓰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분노와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음식점으로 들어가거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사업상 만남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머릿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지, 왜 지연이 나에게 말도 없이 그를 만나러 갔는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음 주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분하게 있으려던 제 의지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듯 저는 음식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야. 카페 일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러 만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지연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단골 손님과 단순히 카페 일로 만났다면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서둘러 도망치듯 나가버렸을까? 의심이 점점 커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지연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수집한 자료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자주 만나던 그 남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탐정이 건넨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금요일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그 남자의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대체 뭘 위한 거지?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그녀는 항상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단숨에 뒤집힌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들고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지연의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녀와 직접 대면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통해 그 남자의 이름이 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가모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속이는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중개사라고 소개하며 거짓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모의 프로젝트는 마치 곧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습니다. 지연은 이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모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모범 고객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가모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지연은 마치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며 카페 손님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모와 지연이 저를 계획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몇 달 전 지연은 제게 가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제가 의심을 표하자 그녀는 가모와 함께 투자회의에 참석하라고까지 권유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내의 사업적인 호기심으로 생각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은 제 차를 팔아 투자 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이 투자로 얻은 돈으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어. 지연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결국 차를 팔았습니다. 평소 재정적인 문제를 함께 상의해왔던 그녀였기에 저는 그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과 가모는 단순히 낯선 사람들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해자 중에는 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동료 중 한 명인 동훈이도 이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지금은 불려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너도 이 투자에 참여했잖아.
지연 씨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로 인해 친구들이 피해를 본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모와 지연은 이 과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습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전 재산이나 노후 자금을 믿고 맡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가모와 지연의 행위를 폭로하고 이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연과의 대면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탐정의 보고서를 꺼내 보여주고 그녀와 가모가 함께 있는 사진과 금전 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아. 내가 가모와 협력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모가 나를 협박했어. 그가 나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제가 지연에게 가모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모는 내 과거 남자친구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렸어. 당시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후로 그는 그 돈을 빌미로 나를 쥐고 흔들었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면 나에게 협력하라. 그때부터 나는 그의 요구를 따르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 집과 관련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가모가 우리 집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지연의 서명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대출금은 이미 가모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분노에 휩싸였고 지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가모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내가 그와 관련된 걸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어. 저는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연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모의 위협에 굴복한 점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제게 모든 것을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점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처음부터 나에게 말했어야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가모와 지연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가모와 지연의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었고 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과 함께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며 감호의 계획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감호의 금융거래 내역, 지연과의 만남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지연과 감호가 통화하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투자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거야. 녹음 속 감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가 지연을 어떻게 협박하며 이 음모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연의 휴대전화에서 감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들의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도록 캡처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지연에게 속는 척하며 감호의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지연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감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감호 역시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태도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감호와 지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준비한 가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투자할 금액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서요. 제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척하자 감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방심한 순간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경찰과 사전 협의를 마쳤기에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을 때 감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김감호 씨, 당신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목소리에 감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호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그의 개인 소지품과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역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그녀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감호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된 상황에서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페를 나설 때 제 가슴은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제가 그 상황을 직접 해결해야 했던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감호의 계좌와 문서에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함께 제가 제공한 자료는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감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호의 형량이 확정되자 법정안은 피해자들의 한숨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 역시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감호에게 협박당했다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법정은 그녀에게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연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저와 딸 유나에게는 진정한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나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유나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14살짜리 딸에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실수한 일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단다. 저는 딸을 껴안으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이 사건으로 상처받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는데. 유나의 말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어진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유나와 함께 인천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나가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는 외가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그녀를 여전히 사랑했던 제 자신에 대한 혼란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는 종종 지연이 없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선택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우리의 삶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유나야, 아빠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아빠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연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나는 엄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연과 감호의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유나와 함께 시골 외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가의 작은 집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정겨운 풍경으로 가득했지만 우리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익숙한 생활이 그리웠던 걸까요? 학교에서도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우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나의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야, 지금은 우리 둘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할 때야. 엄마도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저는 과거를 잊기 위해 집을 처분하고 외가 근처에서 작은 공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목공예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여기서 멋진 의자나 책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내가 디자인 좀 도와줄래? 유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빠의 작업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방은 지역 주민들에게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성공을 거두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유나도 공방에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목공 작업을 배우며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에 있는 지연으로부터 몇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와 유나만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유나에게 지연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도 저는 엄마를 보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를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되찾으려는 순간 감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남은 재산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일부 부하들이 아직 활동 중이라는 정보도 들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위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 주변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나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이 감옥에서 출소한 날, 그녀는 외가 집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유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 저는 그녀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를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감시하는 듯한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감호가 다시 우리를 겨냥할 가능성이 떠올라 저는 모든 걸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민수는 지연을 용서하고 가족의 재결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호의 위협에 맞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